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며칠 동안 조금 뜸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나 다른 시장 그렇게 대응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이미 최근 한 1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방송한 자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자산 시장이 조금 시사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주식 시장은 논쟁이 심하죠. 특히 나스닥 시장에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거품이다, 이런 얘기도 아직 많고요.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유냐? S&P 500도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침체가 아닌데 침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약세장에 배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약세장에 배팅했다는 거는 크게 보면 인버스 공매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난감한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내리면 또 사게 되고, 또 이것을 아는, 지금까지 그 주가 상승을 견인해 온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돈 있는 큰 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불안 심리를 또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실물 경제가 또 계속해서 나쁘지 않고 좋은 쪽으로 나오니까 물가도 조금 안정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성장률도 이제 2분기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6월 17일인가 그런데 13일만 있으면 이달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즉 GDP 성장률, 그 다음에 기업 매출액, 영업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쉽게 하면 이제는 침체론자들이 양측이 소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이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데, 장기간 지속된 약세장이 오히려 예상보다 높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얘기가 길어져야 되는데 10분 내지 15분 하는 자료를 가지고 이게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또 한 번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과 투자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몸이 괜찮으면 한 번 정도 더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도 의미가 있고 구리 쪽도 의미가 있어요. 특히 천연가스 쪽은 원래 엄청 덥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상바닥을 찍고 바닥이 일주일 전 한 2.2달러에서 지금 17일 아침에 끝난 천연가스 가격은 2.62달러니까 한 14%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아마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가 상승 약 한 3% 있었을 거예요. 아마 3불까지는 무난히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래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도 4만원대는 돌파하리라고 봐요. 원래 특히 여름철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또 인도네시아가 과거에는 천연가스 수출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이제 인도네시아도 천연가스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약 한 2주 전에 그쪽 이 천연가스 담당 장관이
기존 계약은 뭐 수출입니다. 수출 계약은 이행하겠지만은 추가적인 수출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인도네시아조차도 수입을 해야 될 입장이다. 이것도 이제 천연가스 수요 증가죠. 뭐 인도 이쪽에서도 이제 경제가 살만해지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쪽이 이제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만해지니까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또 친환경 문제 때문에 석탄 사용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페널티를 하면 페널티인데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 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뭐 탄소세라든지 이거 페널티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 또 뭐 제재를 하면 제재고 규제를 하면 규제인데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WTI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데는 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제가 지난해부터 유가가 뭐 100불, 120불 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콧방귀를 끼면서 제가 말도 안 된다 해갖고 유가가 안정될 거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최근 한 3, 4년이 석유 수요 고점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거죠. 천연가스 수요도 증가하고 태양광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에너지 쪽이 있으니까 그래서 석유 수요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고점을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리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라고 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내리다가 미국도 침체 조짐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좋고 인도도 유가 하락만 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구리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약 한 3% 상승했는데 일주일에 3% 상승하면 상승폭이 크지요. 하여튼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천연가스 이걸 두고도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식 추천할 때도 이걸 굉장히 중시 여겼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출액의 약 한 50%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또 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장해 놨다가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면 내도 팔면 되니까 아마 3불 정도만 올라가면 저점 대비 약 한 50% 가까이 오르니까 상당히 수익이 크겠지. 영업실적이 많이 개선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추천하면서 검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시장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도 관심이 많을 건데 금리니까. 근데 아직도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4%대인데 지금 미국 정부는 2%대까지 기대하고 있잖아요. 연준도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3%대로 좀 조금 높이자 목표 물가를. 인도 같은 데는 이게 4% 가까이 돼요. 목표 물가가. 지금 현재 인건비 때문에 자꾸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또 미국이 주택 쪽에 주거비죠. 일종의 이쪽에 수요가 이제 증시가 좋아지면서 또 수요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데는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대부분이 얘기했는데 오히려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헛발질 했는데 헛발질 하면 항상 피해가 생겨요. 그거는 모든 자산시장이 똑같대요. 분석 제대로 하나 못하면 그냥 피해가 커지는 거거든요. 최근 주가가 예상보다 높게 상승하는 것도 분석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히 길어지니까 하여튼
환율이든 주식이든 금리든 분석에 실패하면 오히려 가격은 그 반대 방향으로 많이 올라버려요. 오늘날은 그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석에 실패하면 오히려 가격은 정반대로 올라가거나 내려가 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걸 이제 대부분 이제 모르고, 또 이것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외환시장도 뭐 예외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가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3분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달러 약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분석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 그런 사람이 있죠. 3년 동안 미국 경제 침체한다고 하면서 3년 동안 미국 달러 약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달러 약세가 어떻게 보면 약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100 이상인데 무슨 약세예요? 100은 깨져야 약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달러 약세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달러 공급이 원활하다는 거예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원활하니까 그 달러가 약세인 것이지,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 같아 가지고 달러 약세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시사점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해요. 향후 또 본다면 뭐 주가도 많이 빠지고, 또 금리는 내릴 거고, 그렇죠? 또 연준도 기준금리 내릴 거고. 근데 포유환율연구소처럼 3분기까지 침체 올 어떤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일부 경제학자, 앞에서 한 그분은 미국의 저축률이 둔화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뭐 경제가 한계한 거예요. 저축이라는 것이 미국 같은 데는 주가 등락에 의해서 저축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과거 3개월 전 자료를 가지고 저축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주가가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체 올 거라는 얘기는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 자료를 가지고 침체 올 거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고 또 침체가 안 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주가가 오르면 저축이 많아지죠. 저축이 증가한다는 거죠. 즉 소비 여력이 생기는 거죠. 특히 주가 상승을 통한 저축 증가는 소비 여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소비가 증가하니까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또 투자도 나타나고, 또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경제까지 좋아지니까 남미 경제 또는 북미 경제가 하나의 또 경제권이거든요. 나프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 살아나니까 멕시코 경제 살아나고, 캐나다 경제 살아나고, 또 브라질 경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침체가 올 확률은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죠. 최소한 3분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시기만을 얘기해요.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 6개월 정도지, 요즘은 과거와 달리 6개월 단위, 한 3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자꾸 1년 후, 2년 후 자료도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국내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테고. 그렇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빠지더라도 뭐 크게 빠질 거 없는 거다. 소폭 조정은 있을 거다.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또 조금 오르면 올라가 버리고, 조금 내리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감.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K 교수가 대표적인데,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리다 보니,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많다라는 거죠. 양치기 소년이. 그러다 보니 이제 안 믿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면 또 매수 세력이 있고, 또 주가가 좀 빠지면 인버스 한 사람이 또 청산해주고, 그러면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물도 그 다음에 부조락할까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뭐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고, 채권 시장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주식시장이 좋으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임대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또 물가가 또 고공행진을 하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 미국 경제 환경을 보면 별로 없다. 특히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 인상을 안 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어도 연말까지 인하를 할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도 너무 미국이 금리 인하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도 금리 인하될 거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라 할까요? 그런데 그게 기대이지 사실상 현실화될 확률은 크지 않고, 오히려 한국도 미국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조차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천연가스 구리 가격이 오히려 브라질 경제 회복되고 신흥국이죠. 멕시코, 인도네시아, 또 석유 가격이 낮으면 인도 경제까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리 수요도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얘기를 한다면 제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연말까지 45,000원 가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